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오혜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 예측, 아프리카 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완연한 가을이에요. 그죠? 가을입니다. 저 이제 잘 때 선풍기도 안 틀고 잡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이 확진자 이슈만 없다면 우리가 축구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계절인데 말이죠.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많은 관람객 앞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지난 25라운드 저의 예상을 보고 나서 너무 정배 아니냐, 정배, 옛날 순풍산부인과 정배, 멈춰! 정배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요즘 제가 좀 쫓겨요. 접촉률에 쫓겨.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결과는 6경기 중에 2경기였을까? 참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죠? 한 3경기 이상만 축복도 하거든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멈춰가 나오든 저는 저의 갈 길을 꿋꿋이 가겠습니다. 지난 25라운드 이벤트 당첨자는 5경기를 적중해 주신 윤승표님입니다. 아주 혼란한 결과 속에서 5경기 적중이라는 정말 놀라운, 저에게는 정말 먼 옛날 아득하네요. 내가 언제 5경기를 맞췄던가. 놀라운 성적을 맞춰주신 윤승표님께 저희가 오축 승부의 측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아이스볼 몰드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1등 하겠다, 오혜원이 예측한 반대로 가겠다, 이런 빌런들이 등장했어요. 빌런들이 등장했는데 제가 이분들 계산해 봤거든요. 나랑 크게 차이 없던데? 대표님 그렇지 않아요? 저랑 큰 차이 없었어요. 하나, 2개, 누구는 0경기, 이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지적하실 거면 최소한 저보다는 좀 많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시즌이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K리그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내내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축 승부 예측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하나원큐 K리그1 2021 26라운드 승부 예측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오축 승부 예측이 주목하는 경기는 수원FC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리그 7위, 8위의 대결인데 왜 이 경기를 주목해야 하느냐? 주민규 그리고 라스의 득점왕 경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어느 선수가 골을 넣고 소속팀을 승리로 이끌 것이냐, 그리고 득점왕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것이냐, 이 경기가 전 26라운드 최대 관심 포인트라고 꼽았습니다. 라스가 살짝 식었죠. 라스가 침묵하는 동안 수원FC 상승세가 살짝 주춤해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제주는 지난 서울 원정에서 13경기 만에, 제가 보니까 13경기 만의 승리가 4개월 만이에요. 그동안 이 무더위를 지나면서 승리하지 못했던 제주가 이 더위가 살짝 꺾이면서 탁 치고 올라왔다. 이 상승세와 하락세가 시작된 이 두 팀의 대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관건은 저는 체력이라고 봅니다. 제주는 지난 서울전을 시작해서 원정에서만 일주일 동안 3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수원FC는 지난 경기 이후 일주일을 푹 쉬고 경기에 나선다는 거죠. 아무리 날씨가 선선해졌다라고 한들 선수들의 체력 소모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 한 경기 뛰고 나면 2-3kg씩 그냥 빠진다고 하거든요. 일주일을 쉬고 경기하는 수원FC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원FC가 홈 경기지만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잔여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수원 종합운동장 잔디 깨끗하게 깔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부 팬들께서 수원FC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지적해 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무관중으로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홈이냐 원정이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제주가 원정 경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더 불리하다라는 점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이 경기에서 제주보다는 수원FC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와 광주의 대결입니다. 11경기 무패를 달리던 대구가 3연패 부진에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대구인데 ACL 원정 여파가 아주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은 대구죠. 거기다가 부상자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기력이 올라올
그 여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대진운까지도 울산, 전북 이런 강팀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연승의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경기에서 대구가 승리의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 광주가 뭐 지난 경기, 인천 경기에선 이겼다고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한 골로 아주 공격 부진이 극심합니다. 이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연이어 부상을 겪다 보니까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어요. 조나탄이 왔는데 조나탄을 쓰지 못해요. 부상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언제 돌아올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더라도 골을 넣었던 대구가 분명 광주보다는 90분 동안 골을 넣을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경기, 전 이 경기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당했던 3라운드 1대4 참패, 이제는 사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구가 안방에서 광주를 꺾는 승점 3점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천과 강원의 대결입니다. 고기는 저처럼 씹어본 사람이 잘 씹고요, 골은 넣어본 팀이 잘 넣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최근 두 팀의 희비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원은요 8월에 치른 3경기에서 6골을 넣었습니다. 반면 인천은 3경기에서 1골을 넣었고요. 우측 승부 예측에서 제가 누누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장했던 고개를 절레절레 적고 계신데, 그죠? 다시 한번 밑줄 쫙. 축구는 많은 골을 넣어야 이긴다, 그죠? 우측 승부 예측 보신 분이라면 이제는 머릿속에 꼭 담아두고 있어야 할 그런 축구의 명언. 멈춰! 강원은요 여러 명의 선수가 골을 넣고 있습니다. 특정 선수에게 득점이 집중되기보다는 여러 명의 선수가 이 공격 부담을 나누어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선수가 막히더라도 다른 선수에게서 골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득점의 루트를 갖고 있다. 반면 인천은 무고사가 막히니까 답답해요. 뭐 네게바도 있고 송시우도 있고 많은 선수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인천은 무고사거든요. 그런데 무고사가 최근에 잠잠합니다. 뭐 성남전의 승리가 가뭄의 단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해가를 가져다 줄 수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전 그래서 인천과 강원의 대결에서는 강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성남과 전북의 대결입니다. 아무리 많은 분들이 우에오는 정배만 쫓는다 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다시 한번 정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밀리치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하자고요. 밀리치를 골을 넣을 겁니다. 그런데 전북은 더 많은 골을 넣을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상식의 선에서 정리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이다. 전북이 가볍게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그런 경기 예상했습니다. 몇 골? 이렇게 디테일하게요? 몇 골? 성남 밀리치 1골. 전북은 4골이다. 왜냐면 전북 현대 4골. 다섯 번째 경기는 서울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라운드 서울의 승리를 응원하면서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하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K리그1에서 가장 기대가 안 되는 팀이 서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는 리그 최고의 팀이었는데 어쩌다 서울이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팀 사정상 예전보다 전력은 약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투력은 약해지지 말아야죠. 그라운드에 나선 선수들의 전투력이 예전만 못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포항 비슷하게 어려운 팀이지만 저는 전력이 아니라 전투력에서 앞서는 포항이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전투력은 포항이 상엽. 마지막 경기 울산과 수원의 대결입니다. 선두를 달리던 울산이 어느새 쫓기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예상 못한 무승부 그리고 패배, 이런 결과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2위 전북과는 3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전북은 울산보다 2경기를 덜 치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선두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호랑이 굴로 최근 흐름이 정말 좋지 않은 수원을 불러들인 이번 주 이 경기가 울산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 시즌 울산의 홈 승률 극강이다. 그리고 앞선 2번의 대결에서 수원을 이기지 못했다. 벌써 울산이 수원을 이겨야 할 이유가 2개죠. 여기다가 수원이 전반기 정말 잘 나갔는데 최근 5경기에서 무승, 부진한 성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울산이 수원을 이겨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3개가 된 거죠. 울산이 올 시즌 정말로 우승을 하고 싶다면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주 홈에서 열리는 수원과의 대결, 무슨 일이 있어도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자, 저의 예상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이벤트 참여는요, 제가 예상했던 6경기 여러분 똑같이 예상하셔서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창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결과를 예측했는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측한 경기 결과보다 많이 맞힌 분들 추첨을 통해서 오늘의 축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작한 아이스볼 몰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찾아들 가세요. 이 아이스볼 몰드를 2개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혼자만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축구 팬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기본 센스 아시죠?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앱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28라운드 승부 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중에 27라운드가 있는데요. 그 경기들은 오늘의 축구 인스타그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짜 좋은 거예요. 아이! 됐나요?